자, 2부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체 내용을 한번 우리 각 벤스의 가족이라든지 일과 변화, 뭐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좀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구성해 보고 싶은데, 맞아요. 이 캐릭터들이 너무 뚜렷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 벤스를 중심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벤스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할모. 그다음에 누나 그리고 엄마. 이 정도죠. 엄마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다른 엄마 의미지만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죠. 저기 엄마 옆에 거쳐갔던 한 대여섯 명 되는 어. 아빠들도 나름 아빠들. 아빠들도 나름 영향력이 있었어. 맞아요. 근데 그 오순절 중에 그래도 오순절 교회 그 아빠 있잖아요. 그렇지. 친아빠. 친아빠. 생물학적 그 진짜 친아빠. 친아빠. 진짜 친아빠. 네. 그 사람이 오순절파예요. 네, 맞아, 나왔어요. 맞아. 뱀을 다룰 줄 안다는 그 오순절파. 맞아요. 그래요. 네. 네, 하여튼 벤스는 네. 주변에 참 친척들도 많고 네. 재밌죠. 근데 이 집안이 네. 이 집안이 이제 원래 잭슨이라는 켄터키주에 있는 잭슨이라는 또 다른 동네가 있어. 네. 거기가 얘의 정신적 고향이야. 그렇지. 거기는 이제 아직은 공업화되지 않은 탄광 지역이죠. 네. 잭슨이라는 곳은 거기에서 이제 할부가 살던 곳이죠. 참고로 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뭐 애칭이나 약칭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로 그쵸. 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 번역자이신 김보람 네. 이 보람님이 스스로 네. 이제 자의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어감이지 않겠냐. 맞아요. 할부, 할모 굉장히 창의적 번역인데 편의상 전라도 방언을 차용해 번역했대요. 맞아요.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나 저 궁금했어요. 내가 왜 전라도인데 전라도일까? 이제 쇠락한 지역으로 봤나? 좀 아니면 뭐 궁금했어요. 찾다 보니 뭐 또 그 구수한 지역에 거리에 얻어 내가 할모가 그 지역인데 할모 처음 들어요. 차용했대 옛날 말인가 보지 그만큼. 아닌데. 아닌가? 알았어. 그러면 요 근데 뭐 부분은 약간의 개연성이 있다고 믿고 네. 뭐 자꾸 들으니까 또 그렇게 이상하진 않더라고. 할모. 되게 좋았어요. 아주 창의적 그냥. 번역이었고요. 네. 네. 거부감이 없어서 전 좀 좋았고. 이 두 사람은 17, 13, 16에 임신해가지고 14, 16. 그래서 결혼해서 그러니까요. 중일 아이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춘향이하고 하면 이도령이죠. 하긴 뭐 춘향이 옛날에 이도령도 맞아.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서 나온 아이가 바로 이 벤스의 엄마예요. 그렇죠. 13살 때 14살 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눈을 떴을 때 10대 엄마를 본 거야.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첫째를 임신을 하고 둘이 도망치듯이 왜냐면 이 집안들이 엄청난 싸움꾼 집안이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맞아. 이 지역 할머니도 전체가. 이 가족이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뭐 몬테규가 이런 것처럼 맞아. 굉장히 이제 싸움도 잘하고 특히 이 할모가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요. 막 그렇죠. 정말 어렸을 때 실제로 무려 12살 때 네, 도둑놈을 보자마자 쏴 죽일 뻔했고 맞아. 그리고 이 할모의 오빠들도 여동생과 관련된 남자애들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막 맞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실제 진짜 살인자도 있는데 지역 특성상 그걸 법적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그러려고 가족을 위한 넘어가는 거면 그쵸. 괜찮다. 모두가 네. 용인해 주는 거예요. 의리 가족의 의리. 맞아. 그러다 이건, 보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가족처럼 지내던 이 할모가 원래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난리가 날까봐 아까 말한 처럼 그 공업 그 암코라는 큰 회사가 잭슨에서 이번에 미들타운으로 네. 이주를 이주하죠. 합니다. 네, 오하이오 주를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거기서 지금 이 주인공인 제이디 벤스의 엄마도 낳고 그리고 사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3주 만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엄청난 9명인가 유산을 유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를 낳고 벤스의 여동생을 엄마를 낳고. 낳죠. 예. 그래서 오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 이모 그래서 네, 이렇게 세 3남매. 그게 이제 벤스에게는 이제 가까운 네, 친척들이. 지미 삼촌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이제 위 이모 이렇게 그렇죠. 3명이죠. 그래서 네. 벤스는 주로 이제 엄마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시달렸다고 할까요? 그랬고 네. 주로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았던 분은 바로 할모, 네. 할모에게서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1차 방어선이라고 묘사했던 누나, 로리, 아니요 린지. 린지. 누구야 로리는? 로리는 이모 같은데. 그죠. 그러네. 미안합니다. 외국 이름들이 많아서 캐릭터 많아요. 초기에 읽을 때 고생스러웠어요. 맞아. 그래요. 나 맞아요. 지금도 헷갈려 사실. 앵두 할아버지도 나오고 보통 소설이 초입에 인물이 너무 소설 많이 나와서 아니지. 예. 힘들어 원래. 근데 그래서 거의 소설이라고 할 만큼 너무 재밌고 몰입도도 맞아. 있고 잘 썼는데 이게 다 실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 쓰고 나서 누나한테 감수를 받았는데 시간이 누나하고 그 이제 시간 순서 배치를 어. 가지고 좀 30분 동안 토론을 했는데 누나도 근데 네 기억이 의미가 있다. 이 친구도 이 기억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냅뒀다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그렇죠.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영화 된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 그죠? 근데 될 딱 수밖에 봐도 없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요. 각이고. 근데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름 좀 돈도 좀 만지고 약간 중산층으로 딱 미국의 전형적인 50년대 성공한 네. 중산층이 됐어요. 네, 좀 진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식들을 낳는데 또 그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잘 커주면 좋겠지만 뭐 둘은 안 좋고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도 좀 진짜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매칭되는 게 있어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시골 사시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그치. 막 열심히 버는데 가족끼리 다툼도 있고 맞아. 자녀들이 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은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자식들은 이런 노동 안 하고 화이트 칼라로 일하기를 되게 바라는 부모님의 이런 심리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읽으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느낌이 다르지만 오늘 한강의 기적 막 이런 그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이미지랑도 되게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럼요. 그래서 좀 공감이 저는 됐어요. 그거 더 비슷한 게 뭐냐면 미들타운 쪽에서 잭슨으로 그쵸.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이동. 거대한 대이동이 대이동. 있다고 하는데 음. 그들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치. 한국의 현재 5, 60대가 늘 그렇거든. 늘 지방을 가. 근데 앞으로 30, 40대가 갈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달라졌잖아요. 명절에도 잘 안 가잖아요. 거꾸로 올라오시잖아. 네, 일도 잘 안. 우리 10시간, 15시간씩 걸리는 길을 무조건 가고 매주 갔다잖아. 이 미들타운에 있던 이 식구들은 주로 잭슨에 가서 고향에 가서 친구들 동료들 만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너무 비슷해요. 잭슨은 시골이고 미들타운은 서울. 이렇게 보면은 딱 그림이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잘 살려고 나와서 거기서 성공을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그 자기네 두고 온 고향 사람들한테 있고 그렇죠. 또 저 새끼 변했다. 저 쟤네들 변했다. 저 베이비. 저 베이비 변했다. 저걸 변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더 악착같이 찾아갔다는 얘기가 또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지역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쵸. 저거 도심을 먹더니 저거 그렇죠. 뿌리를 잊어버 근본을 잊어버리고 약간 이런 얘기에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그러니까 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가 벤스가 불우하게 자랐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진정으로 중산층으로 거듭나질 않고 항상 잭슨 반, 미들타운 반, 중산층 반, 시골 반. 그 안에서 자라면서 정서적인 궁핍과 재정적인 어떤 여유 이걸 누렸던 거야. 그 벤스의 엄마나 오빠들은. 아 그렇지. 근데 정서적으로는 케어가 잘 안 되고 돈은 좀 있고 그런 세월을 좀 보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오하이오 주의 미들타운에 와서는 나름 이제 교양도 돈도 벌고 그러니까 졸부처럼 사실은 하면서 거기에 섞여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이 야성이나 좀 거침을 밑에다 눌러놓고 교양 있는 척하면서 살았지만 책에 보면 진짜 가정 생활은 엉터리였죠. 이 친구들이 명절이나 그럴 때 다시 잭슨으로 돌아가면 가장 거기가 행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근데 이 제이디 벤슨도 거기만 가면 자기가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거기 가면 자기가 이 할보의 손자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의 고향 가장 안심이 됐던 정서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곳을 또 이 잭슨 그렇죠. 이 마을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도 항상 돌아가고 싶어 했고. 자 한번 정해 봅시다. 캐릭터를 확정을 지어봐요. 할머니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모. 햄 멋있는 사람. 멋있고 네, 약간 화끈하고. 여전사. 그렇죠. 이 지상에서 언제나 그 네. 터미네이터 2를 네. 좋아하는 네. 맞아. 진짜 터미네이터도 느낌이 아니 이 있어요. 사라 친구가 존슨? 아시죠? 사라 코너. 세라 코너 같은 사람. 맨 처음에 제이디 벤슨이 나만의 힐빌리 터미네이터였던 할모와 할보에게 이렇게 그렇지. 바쳐요. 근데 그러니까 어. 재밌었던 건 할모도 그렇고 할보도 그렇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를 낳는 뭐 어떤 제대로 잘 키우고 인격적 이거보다 먹고 사는데 되게 많이 바쁘고 애를 막 아주 잘 키웠던 것 같진 않아. 할머니는 그렇죠. 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그리고 초반에 신혼 때 할아버지가 엄청난 이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언뜻 언급이 되지만 바람도 좀 바람 폈던 거 그래서 할머니가 엄청난 분노가 있는데 막 할아버지 술 취해서 자고 있으면 불 지르고 몸에. 그렇죠. 강인함의 네. 극치죠. 예. 근데 그걸 자식이 막 꺼가지고. 나도 다시 봤어. 맞아. 나는 그냥 비유인 시도한 줄 거 알았어, 같았더니 그게 비유. 아니라 진짜 부었더라고. 맞아. 불 질렀다. 진짜 비유. 불을 질렀어. 그만큼 화끈하고 되게 정의롭고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대부분 할아버지한테 싸움을 배울 법한데 이 제이디 벤슨은 할머니한테 이 배우죠. 동네에서 할머니한테 싸움에 대해서 그렇지. 제대로 배워요. 총 잡는 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총 잡는 건 할아버지한테 주먹을 쓸 배웠고요. 때 엉덩이에서 제대로 힘을 맞아. 들이기 시작하는 네. 거죠. 주먹. 진짜 손이 아니라 엉덩이다. 주먹이 아니라 엉덩이에서 때리는 거다. 그리고 따를 때는 뭐 안 싸워 모르겠지만 가족이 모욕당할 때는 싸워야 맞아, 된다. 맞아. 싸움을 걸어올 때만 대응해라. 대응하라. 아주 해야 된다. 재밌는 얘기가 그래서 싸움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줬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싸웠다고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때
할머니 그때 싸우라 그래서 싸우는데 왜 그랬더니 아 미안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또 급 사과를 하는 모습에 이 친구가 또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할머니가 재밌죠. 사과하는 사람 아닌데 이 친구한테 또 그런 건 또 급 선회를 했다고. 그런 것도 할머니 또 아주 재밌었어요. 나름 신실해요. 예.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맞아. 미국을 믿어요. 맞아요. 두 개를 동시에 사실 두 믿는 개의 신이야. 두 개의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 미국의 전형적인 보수 신앙인 음.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장 인상적 깊었던 건 이 이제 지역 특성상 굉장히 염세적이고 이 친구들이 이제 희망을 자기의 결정이나 선택이 자기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여기 이 마을의 백인 노동자 계층한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했죠. 할머니가 우리 할모가 벤슨이 거기에만큼 빠지지 벤스, 않도록 벤스. 미안 벤스 누구야? 오하이가 아니고 오하이오 네, 벤스. 미안해 벤스 이 벤스가 그런 생각 못하도록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게 이 친구한테는 가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터미네이터 할머니의 캐릭터에는 이상하게 희망이 있어요. 네 강인하고 맞아요 끝까지 희망이 있어. 거칠지만 가장 처절한 맞아. 상황에도 이상하게 희망을 붙들고 있어. 맞아요 그게 되게 특이한 또 지점이죠. 또 그게 아마 벤스에게 아마 탈출구가 되는 어떤 여지가 있었을 네, 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캐릭터 중에 또 유명한 엄마. 엄마 엄마는 누구였는가? 우리 엄마 하루 어땠어요? 하루가 좀 말 좀 해봐요. 네. 엄마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엄마 엄마. 엄마. 엄마를 찾으시면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는 피해자이면서 100% 피해자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엄마 저는 좀 안타까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안타까운 되게- 인물.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요 친구도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자기의 견해가 회피와 저항 이런 게 있는데 엄마는 회피 쪽의 회피 사람이었죠. 쪽. 그죠?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한 인물 같으면서도 좀 답답이라기 보다 뭐라 그러지 좀 그러니까 그 불쌍함만으로는 너무 벤스한테 너무 많은 절대적인 영향을 너무 줘버려서 이게 좀 불쌍하다고만은 말하기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불쌍한 인물. 인간적이죠. 무슨 뭐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그쵸. 미안할 때 미안하다 그러고 전형적인 그 학습된 무기력의 거의 에, 절정선이었어요. 에. 네. 이게 신기한 게 똑같은 환경에 삼남매인데 다르지. 물론 다 실수했지만 첫째인 지미 삼촌은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해서 최초의 어떤 커리어맨이 되고 그래서 저기 캘리포니아 나파 쪽에서 되게 잘 살고 그리고 막내 동생인 위 이모는 처음 결혼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그나마 이제 잘 방사선과에 살죠. 가가지고 되게 정말 좋은 남편을 맞아. 만나서 또 잘 사는데 이제 장녀인 이모 엄마는 사실은 제일 똑똑했고 근데 저는 그 유전자가 사실 벤스한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제일 들었어요. 똑똑한? 똑똑하고 또 심지어 초기에는 엄마가 이 벤스한테 되게 학습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데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니면서 있어. 만들기 도서관 하면서 대출 축구놀이도 하고 만들어주고. 맨 처음에 도서 카드도 만들어서 같이 책도 보게 해주고 그런 영향도 주지만 어떤 애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실패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결혼해서 태어난 게 이제 벤스 전에 이게 린지 누나였고 그 다음 결혼해서 태어난 게 이제 이 이부 벤스의 남매잖아. 아빠. 이부 네, 남매. 네. 아, 거기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막 형제인데, 울지도. 예, 근데 늦게 그 하는. 이후에도 또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지점이 슬프면서도 솔직히 내가 형제를 보면 내가 결혼했던 생물학적 나의 친아빠의 또 자식이 또 따로 있지 그렇지. 재혼을 해서 음. 그리고 법적 아빠가 있는데 법적 아빠가 또 이혼을 해서 또 자식을 있을 그 가족까지 맞아. 있지 그리고 엄마가 그 이후로 만나는 새로운 이제 또 남자들의 또 자식까지 하면 난 10명이 넘을 거다. 네, 형제 자매는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어, 될지 그치. 고민하잖아요. 처음에 아빠성을 하멜이었다가 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상이 벤스는 결국에 이제 할머니 아. 할아버지의 성을 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뿌리를 자기가 어디에 두고 분야를 근본을 보여주고 네, 있죠. 보여주는 게 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엄마는 이제 결국엔 약물 중독에서 끝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제 노력은 하지만 그랬다 저랬다 해서 마음 깊은 고를 이 아들이 엄마에겐 갖고 있는 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요. 뭐요? 중독, 그치. 자살, 음. 재혼해, 이혼해, 이혼해. 근데 엄마가 되게 어린애 같은 게 뭐냐면 오 맞아. 할아버지 이제 어린-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 할보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너희는 나만큼 안 슬퍼. 어, 왜냐면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니까. 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결국 할모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도 또 똑같이 너희는 그 나만큼 안 슬퍼. 근데 이 아들이 그땐 더 이상 참지 않고 벤스가 얘기하려고 했을 때 누나가 아니야 엄마 할머니 우리 엄마이기도 해. 그랬을 때 이 이제 벤스가 아 됐다 이러고 말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사실은 이 엄마의 어린애 같은 맞아요.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근데 참 좀 궁금해요. 왜냐면 자세하게 그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전 이 책이 또 그거의 미덕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 엄마가 어째서 이랬고 뭐 이런 일을 당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벤스의 시선에서 그렇지. 아 네, 그만큼만 쓴 거죠. 그만큼 쓴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어떻게 보면 삼남매가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 다르게 잘할 수 있구나.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애정 결핍이 있을 수 있고 극복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다 보여준다는 모습에서도 전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벤스가 너무 처절하게 혼자 자랐다기보다는 가만 보면 사실은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어. 굉장히 그쵸,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사람이 두터워. 네, 생각보다 그래. 두터웠어. 그게. 예. 예.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약간 싸움꾼이고 우리가 만약에 엘리트의 눈으로 봤을 땐 되게 천박하고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어떤 아나무인 그리고 그런 방식의 의리 이런 게 오히려 벤스를 되게 지켜줬다. 처음에 좀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 네,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벤스한테는 그 거친 부분이 얘를 막 훌륭하게 지켜줬다기보다는 그렇죠. 지속되는 관계, 그다음에 안전한 공간. 그 안에서 비록 투닥투닥 거리더라도 공간하고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이 친구가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진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엄마와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아니 이렇게 할머니한테 보봤는데 뭐 힘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뒤에 이 친구가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끝내주죠.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엄마의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이 친구들도 계속 그렇지. 옮겨 다니고 근데 그 과정에서 할머니와 지속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없었으면 미쳐버렸을 텐데 진짜로 그나마 한 5-6번을 옮겨 다니는데 결국에는 생물학적 아빠네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할모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안정을 찾고 그때 자기의 어떤 학교 성적이나 이런 거랑 같이 올라가죠. 네 이제 막 돌아다녔을 때 자기의 그런 심리 안정 비교해 놓은 걸 또 보여주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 만약에 영향이구나. 얘는 그래도 할모라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보호 장치 없이 부모와 이렇게 살았다면 네. 그 사람이 과연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이웃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사실 그 이웃이 그거를 좀 전- 드러내고자 네. 하는 의도도 네. 좀 있는 거죠. 자기는 약간 자기 행운한데. 지역들이 네. 그랬다는 그러니까 거. 자기도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자기에겐 적어도 그 두 가지 안정된 공간과 가족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지층이 있었는데 그렇죠.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참 잘 보여줬었던 것 누나는 같아요. 어때요? 누나의 린지 캐릭터. 누나. 린지 누나. 할보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응. 이 집안의 유일한 어른. 어른다운 어른. 공감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를 그러니까 동생을 지켜준 존재. 그렇지. 1차 방어선. 그렇지. 멋있더라. 네. 의연한 느낌이 되게 있고 네. 진짜. 게다가 미인이야. 정말. 모델이 됐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모델 될 뻔했는데 또 그러니까. 엄마가 그쵸. 가로막으로 엄마가 했어. 가로막. 엄마.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벤스. 근데 이 친구가 왜 엄마가 얘를 차에 태우고 그 어디 결정적 가다가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야? 나 이해가 잘 안 이제 되더라. 약에 좀 취해서 거의 흥분을 죽이려고 했고, 들었잖아, 예, 거의. 같이 죽자고. 아우. 이제 이 친구가 엄마랑 막 160km 싸우고 달려버렸으니. 달려가다가 이 친구가 그래서 어디서 엄마가 얘를 패려고 어디서 세웠는데 도망갔죠. 거기서 막 뛰쳐 나와서 이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맞아, 살려주세요 이러고 막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어.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하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책이니까 우리가 보지만 사실 얼마나 공포스러워서 그럼요. 또 동시에 얼마나 죄책감도 들고 자기가 엄마를 그렇게 신고했다는 지금 정신 없으니까 했지만 너무 이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경찰차 뒤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누나가 끌어안아주는. 들어서 완전 꼭 끌어줘. 저 진짜 거기서 눈물이 약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누나가 사실 5살인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 엄마이기도 하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안정감을 찾.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그쵸, 이 누나가 맞아. 있어서 정말 이런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곳곳에 천사가 막 배치돼 있네. 벤스한테는. 근데 누나는 어떻게 그랬을? 그러니까요.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요. 누나는 어떻게 어쨌든 뭔가 하여튼 되게 많이 이해하는 네. 존재로서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엄마가 왜 저러는지도 음. 어느 정도 이 누나가 좀 생각을 많이 좀 했던 것 같고 네. 우리 왜 이렇게 비참할까 했을 때 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나는 벤스에 비해서 훨씬 좀 많이 이해하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족 대신 다이나믹으로 기대도 없어. 보면은 뭐 그런 건가 이제 어른 역할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꼭 에어른 그래. 딱 에어른이에요. 에어른. 그리고 기대도 없어요. 왜냐면 맞아, 이 기대가 없고. 이 친구가 이제 아빠가 계속 바뀌고 음. 그리고 얘는 화를 어떤 화가 있었냐면 자기보다도
이 자기 동생과 그 아빠, 이게 새 아빠들과의 관계를 계속 계속 맞아. 떠나잖아. 그러니까 이 자기 남동생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그러니까 먼저 일이 겪어봤으니까.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분노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누나는 이제 너무 빨리 어른이 됐구나. 맞아. 그렇게 되게 맞아요. 선택을 그러니까. 했구나. 그런 생각이 그게 너무 들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예. 맞아. 근데도 어떤 약에 빠지 엄마가 또 약에 너무 빠지니까 이 친구 그게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할모, 강인한 할모, 음. 그다음에 안타까운 엄마. 할보도 얘기하지. 할보도. 할보도 재밌는 사람이죠. 네. 자동차 하나 만지고 있었던 어. 그 할보.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왜 나중에 술 말로는 끊은 아저씨. 무뚝뚝하긴 한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말로는 절대 표현하지 않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가래침도 되게 많이 뱉고 이제 신혼 초에 어린 나이에 이제 그렇죠. 혈기 결혼해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여기 아까 하루님도 잠깐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으나 갑자기 손을 끊어. 그러면서 본인들이 자식들한테 하지 못했던 것을 손주들을 통해서 만회하려고 올인을 하는 장면이 그 나오고. 즈음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83년에 끊었는데 81년쯤에 딸이 아마 자살 시도 때문이었나? 뭔가 큰 걸 느끼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즈음에 같고. 결심을 하신 것 네. 같더라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모든 어떤 돈이나 이런 거를 실패한 자녀들의 결혼이나 이런 거를 만회하려고 되게 많이 쏟아붓고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 할아버지도 가방끈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았는데 항상 이 벤스를 데리고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저 대단하다. 그리고 둘이 어려운 문제도 되게 같이 풀고 그리고 막 얘가 힘들어 칭찬해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러니까 그 장면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할아버지고 이 친구한테 그런 좀 학습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켜준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싸웠을까? 60년대. 근데 그 할모하고 할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어렸죠. 싸워? 10대였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돈은 벌어야 되고 돈은 또 많이 또 벌었대 또 그때는. 근데 그때 어떤 자기들이 보고 매일 배운 차 게 바꿨잖아. 없는데 그치 맞아. 그러니까 좀 알만해. 근데 되게 그죠. 되게 전형적으로 이제 흥청망청 돈도 쓰고 뭐 어떤 뭐 여성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 여성은 그때 존재감이 없었다고. 맞아요. 그럼 여성의 인권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뭐 막 살았겠지. 그래서 맨날 싸우니까 지겹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술도 많이 마시고. 그 할부, 할모, 그다음에 린지 누나, 엄마 음. 주요 인물들이고 네. 그다음 벤스가 그 안에서 있었어요. 벤스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벤스는 일단 저는 벤스의 인상 가장 좋았던 건 벤스가 켄터키 맞냐 갑자기 켄터키 잭슨. 네, 켄터키 잭슨에 항상 가면 거기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 온갖 동물 다 괴롭히는. 괴롭히고 같이 놀고 거기서 이 친구가 많은 정서적인 회복과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상 정체성을 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좀 약간 교양도 차려야 되고 온전히 자기답지 못했다면 원래 이제 할모 할보의 고향에 가서는 정말 원래의 모습대로 자기를 막 욕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 전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학교를 그래도 열심히 즐겁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잘 다니고 근데 이제 엄마 사건이 이 친구한테는 가장 큰 상처로 엄마 소변 사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터진 거고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불안정한 가정 안에서 좀 많이 힘들어했던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가장 음. 예민한 시기에 너무 많은 아빠를 만났었고 그때 거의 파괴될 뻔했어요 얘가. 그렇죠. 근데 다행히 어렵사리 고등학교가 되면서 할머니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비로소 안정을 찾고 공부도 조금 시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랬던 거죠. 맞아요. 근데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어쨌든 신나게 놀았던 경험들이 있어. 이 친구는 어쨌든 좋은 추억이 있어. 다행히 그게 자산이죠.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가 무기력하지 않게 계속 할모 할보가 굉장히 쿨하게 계속 얘기해줬던 거. 용기 이거 막 멋있는 용기 아닌데 노동에 대한 가치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줬던 것도 되게 큰 자산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스가 이거 전체 자기 내용을 하면서 스스로 교훈도 찾아내고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그래요. 네. 벤스의 주장들 몇 개가 있어요. 좀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벤스가 막 중간중간에 꼭 얘기를 해요. 그쵸. 어떻고 맞아요. TK부터 얘기 좀 해봐요. 네.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마요. 꿀 좀 주세요. 일단 이 사람의 주장 중에 큰 거는 이 책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도 하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네. 말하면. 왜 트럼프를 백인 노동자들이 지지하냐는 거야. 그렇죠. 원래 백인 노동자라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민주당이 주로 그 사회적 약자쪽 그쵸. 그리고 공화당은 좀 가진 자들에게 맞아요. 이게 원래 오래된 전통인데
노동자들이 언제부턴가 공화당으로 넘어간 거야. 그 왜 넘어갔는가라는 설명을 궁금해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맥락 속에서 이 책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맞아. 왜 지지할 수밖에 없는가. 맞아. 뭐라고 했죠? 특히 이제 할아버지 얘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렇지. 처음에 할아버지는 그 뼈속까지 그 민주당. 노동 민주당이었는데 루즈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레이건. 레이건 닉슨 때부터 좋아하다가 네. 레이건 때 표를 줘버려. 한 번 주고 물론 다시 그 다음에 돌이키긴 했지만 그 이유는 저 새끼가 싫다고. 그렇지. 저 누가 먼데일이라고 하는 상대 있어요. 네. 상대방. 그 새끼 너무 싫어. 엘리트. 재수없다고. 너무 엘리트 재수없다고. 계층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네. 근데 그게 굉장한 어떤 전 전곡을 찌르는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똑같은 얘기를 네. 이번에 트럼프하고 붙은 사람이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이죠. 네. 힐러리한테 미국의 노동계층 같은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재수 없는 여자, 잘난 척하고 우리를 이해 못한다. 우리는 이해 못하고 똑같은 얘기였던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에 대해서 여기 뒤에 나오죠. 되게 좀 음. 오래 독특하게 다루잖아요. 다루죠. 네, 물론 그 여기에 뭐 옳고 그름에 이 사람이 음, 가치관을 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바마를.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피부색은 흑인이고 그래서 얼핏 그런 이제 약자 계층들이 다 지지하고 이런 노동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우리랑 달라. 엘리트라는 거예요. 완전한 엘리트고 태어난 배경, 환경도 다르고 물론 루머도 많고 억측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로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배우고 물론 뭐라고 할까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모른다 이거야. 그렇지. 그거는 우리 모르는 시절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이 이미 배울 만큼 배우고 환경도 좋고 똑똑하고 엘리트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정책이 실제 무엇이건 간에 이 백인 노동자 계층의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요. 네. 마음에 와닿지 와닿지 않는다. 않는다고. 우리를 잘 몰라. 네. 모르면서 음. 정책적 색깔이나 어. 어떤 해결 방책들은 어. 되게 우리를 뭔가 하는 위하는 것처럼 것 같이. 해. 복지제도를 하니까. 하지만 늘 이렇게 겉도는 느낌을 그렇죠. 현장 안에서 이 그렇지. 사람들은 그렇죠. 실존해서 느끼는 거죠. 근데 내가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네. 물어보게 돼. 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 질문 안 됐냐면 이해를 못했냐면 이 사람이 오바마에 대해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뭐 오바마의 경제 정책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건 명확하나 뭐 이제 자기 친구가 회사 그만둔 얘기하면서 이 친구는 전혀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축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다가 현대 보수파가 보수파의 미사 여구가 그들의 최대 유권자가 겪고 있는 실질적 문제들을 파고들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수파 세력은 내 또래 청년층에게 취업을 독려하는 대신 사회적 고립을 점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그들의 포부를 짓밟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오바마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보수파는 현대 보수파는. 이 누구 얘기? 약간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306페이지인데 달라. 미국에서 가장 비관적인 집단, 이제 자기네들의 백인 노동자 집단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더 낮은 흑인 계층들보다도 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염세적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부분인지 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또 이 정치하면은 우리 또 오장님께서 가장 유려한 이게 언변으로.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얘기냐고. 근데 이게 오바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보수파 얘기를 하는데, 보수파가 누구냐고. 그리고 또 그 보수파가 미사여구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대 보수파의 미사여구가 그들의 최대 유권자가 겪고 있는 실질적 문제들을 파고들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보수파 세력은 내 또래 청년층에게 취업을 독려하는 대신 사회적 고립을 점진적으로 네. 조장함으로써 그들의 포부를 짓밟았다. 뭐 보수파면은 공화당일 텐데. 그러니까 양쪽 다 오바마 얘기도 했지만 보수파도 어쨌든 둘 다 이 사람들을 보수파가 우파인 거죠. 여기 낙오자가 된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정부의 실패다라고 외치는 우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힐빌리의 문제는 그 공공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우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 직접 답은 못 하겠고요. 네. 그 말에 대해서 네. 저도 그거 번역도 탓하고 싶어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어쨌든 정치가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민주당은 복지 정책을 좋아해. 근데 실제 복지 정책은 어디에 가냐면 복지 여왕들을 양산해. 맞아. 예. 오히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바로 위에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백인 노동자 계층은 일하고 고생하는데 복지 여왕들보다 못 살아. 그 느낌이 있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 가난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백인 노동자 계층에게 닿질 않아. 이건 뭐냐? 공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실태의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관행적이고 관성적으로 우리 민주당이니까 복지, 음. 가난한 자를 위한다. 맞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엘리트주의다. 이거는 어. 꼴보기 싫다는 거야. 그런 게 말은 계속 가난한 자 위한다고 하지만 닿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쵸. 그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홧김에 뭐 한다고? 그치. LI 저기 그렇게 보수 된 정당. 그러니까 벤스가 이 책을 통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그 싶어 얘기, 하잖아요. 네, 계속 그 말하고 그러니까 싶어요. 왜냐면 너희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답시고 물론 그게 필요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정한다 이거야. 복지가 필요하다고.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만 해도 이제 한편으로는 계속 이제 예전에는 오히려 개인을 얘기했지만 요새는 한쪽으로 또 치우쳐서 구조나 제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현실도. 우리는 그게 필요하니까. 우린 필요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고 와닿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냥 그건 계속 더 게으른 사람을 양상해내고 해서 이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낸 세금 같은 거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옆에 스탬프 받는, 스탬프 맞아요. 하는 복지왕들 애들이 주섭다 이거야. 다 노력도 안 하고 이제 여왕이라고만 표현해서 제가 좀 거슬리긴 했지만 걔네들이 냅두고 떠나버린 아빠들이 있을 텐데 그래. 어쨌든 아빠들 말 복지쟁이들. 복지쟁이들 근데 그래 놓고서는 어쨌든 우리 근데 이 할머니는 단순히 어떤 정부 내 세금 그게 다 아니야. 가져가서 이게 아니야. 이 할머니는 되게 통전적으로 그걸 좌우로 바라봐. 왔다 갔다 해요. 예. 특별히 그러니까 건 아니야. 이 할머니 진짜 그냥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 아이들이 거기에 고통받 그런 엄마 밑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고 기저귀도 똥기저귀도 못 걸고 돌아다니는 아기를 보면서 어쨌든 이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니라 이 복지가 오히려 이 엄마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아니 얘네 어쨌든 이분도 이제 헷갈리는 거지. 뭐가 진짜 그렇죠. 좋은 제도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문제는 현대적 좌파와 우파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지. 그냥 막 멀리 있어가도 될 일이 아닌 그니까. 거야. 누가 있든 간에. 그니까.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고 벤스도 그 입장이야. 네. 본인도 가까이 와라. 그러니까. 누가 오든 가까이 와서. 근데 제가 뭐가 되게 좋았냐면 이 사람이 정치 얘기를 막 어떤 뭐 통계를 들어서 뭐 어떤 뉴스처럼 그렇게 하질 않고 진짜 자기 인생에 어떤 주변 경험한 사람의 대로. 목소리를 통해서 그렇죠. 물론 가끔 중간에 논문도 넣지만 그 전혀 딱딱하지 않게 그냥 너무나 공감이 되게 잘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귀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어. 이론을 거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어. 관념적인 사람들이나 먹물들은 일단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렇죠. 거기에 현실을 맞춰서 볼 때 아 이건 좌파적으로 해야겠다. 음. 우파가 잘못했다. 네. 이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자기 경험 세계에서 보니까 복지쟁이가 눈에 있는 거야. 근데 제도는 틀린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동시에 말하는 거 제발 공감해 달라고. 그렇죠. 우리들이 얼마나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고 인적 자산이 없을 때 얼마나 선택 자체를 못 한다. 네. 맞아. 선택 자체를 못 한다. 장부를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은행 대출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장학금을 주려는 시도는 좋은데 그 장학금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이 또 사람 몰라. 모르고 모르죠. 그리고 그런 의욕도 없다는 얘기를 이제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비리그가 더 싸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 재밌었던 게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교육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엘리트들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교육의 기회가 가면 사람들이 평등한 출발선상에서 서서 경쟁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대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이런 어떤 학문적인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해도 사람들한테 동등한 그 교육의 기회, 그 교육은 이제 진짜 어떤 공부, 영어, 수학, 뭐 국어, 문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삶의 질보다 진짜 교육이 똑같이 필요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럴 것이다. 근데 이 벤스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진짜 정말 중독 치료가 필요한 거고 지금 무기력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아주 섬세하고 세세한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현재 제도와 정치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꼬집고 있는 너무 거죠. 아니란 거거든. 네. 좌파든 우파든 지금 그렇게 하면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긴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 제도가 들어온 적도 그쵸, 없고 그쵸. 그래서 당분간 제도 개혁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긴 한데 미국을 보면서 예. 상상해 보는 거야. 그러는 거죠. 정말 나한테 저 사람들이 해준 게 뭐냐. 이런 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조짐인데 약간 움트는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네. 옛날에 누가 무슨 말했냐면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 같니 그렇지 않다. 들어와도 마치 진짜 힐빌리처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오히려 변질이 되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무조건 좋은 제도 들여와라 외국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그렇죠. 언제나 우선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그렇죠. 전 칼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벤스의 주장은 뭐냐면
주장을 차마 펼칠 수도 없고 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음. 선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그러니까 할 때 제가 볼 때 벤스는 이 책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사연을 그쵸. 들어라. 일반 세계 언어에 맞춰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쵸.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음. 말해 주는 거야. 그 책임을 지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그쵸. 본인 스스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기 예일로 가면서 그 해병대 가면서 약간 맞아. 자기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깨달은 거잖아요. 거. 근데 그러니까 내 너무 주변은 다 당연한 거. 이게 그냥 자연스러움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네. 알고 보니 무지였고 어. 알고 보니 아무런 게 아니었고 어. 이런 시궁창 같은 삶이 우리의 그냥 운명인갑다 하고 살아가는데 살았는데 반대적인 다가보니, 세계가 있는 거야. 자기도 너무 충격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 들었냐면 약간 이제 약간 뒤통수인데 우리 이제 좀 배웠으니까 배웠답시고 더 고민하고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내 의지를 들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되게 가치 있고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떤 사람에게는 왜냐면 벤슨만 해도 차를 그냥 살려고 했고 대출을 그냥 받으려고 하고 근데 그냥 하려고 이 그랬지. 군대는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는 민주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냅두잖아 그냥 상사가 개입 안 하지만 군대는 그런 상명하복이니까 얘를 규율, 훈련, 멘토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얘를 얘한테. 데려가서 너 막 되게 야단치면서 대출 다시 알아봐. 높은 그래서 이율. 낮은 이유를 하라고. 차도 너 이런 거 너 쓸 때 제대로 된 별걸 거 다 사. 가르쳐줘. 그러면 제자 이 훈련을 친구가 시키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어른의 진짜 좀 실질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어른의 역할을 어떻게 좀 좋은 군대를 만나긴 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고 거기서 뭐 맞아. 상처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진짜. 그러니까 군대가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제도권 어떤 잘 다듬어진 훈련 안에서 이 친구가 그런 경험을 한 건 이 친구가 되게 운이 좋았다. 나중에 재밌죠. 네, 그래서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무조건 옳다 그르다로 말할 수는 없겠다. 어떤 그럼. 제도가 이 사람한테 되게 적재적소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군대에서라도 그런 주변에 그런 애도 있어요. 막 군대 가서 오히려 자기 너무 예, 저도요. 깨어졌다고. 예. 같다고요? 아니 어떤 제가 애들은 아는 친구가 그러니까 전쟁은 나쁘지만 전쟁은 나쁘지만 그 친구가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얻어온 것이 있었다 오히려 그런 그렇죠. 친구도 훈련이라는 있었고. 거의 문제는 것 인간한테 같아요. 되게 맞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래서 면에서. 좀 그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나 뭐 어느 나라나 조금 진보된 사회가 되면은 자율이성, 자율적 존재다 너는 네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관념적인가. 그치. 여기에 따라붙을 사람이 100명이면 그중에 10%나 될까? 다수는 의외로 그렇게 못해요. 그 다수는. 그럼 다수를 도우려면 사실은 훈련도 필요하고 그치. 규범도 있어야 되고 그쵸. 멘토도 필요하고. 어.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좌파나 진보 그룹이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게 이제 네. 리버럴이 갖는 문제예요. 그쵸. 전통적 리버럴이. 네. 그들이 이런 문제를 약간 배관시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얘는 계속 나름 총체적입니다. 네, 그게 굉장히 소홀한 인상 부분을 깊었어요. 끌어올려, 소홀한 네. 이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총체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삶이 맞아. 그게 네. 그렇게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비슷하게 살았어도 진짜 단편적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도 이 친구는 약간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그런 노력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그냥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할모 할보의 역할도 컸겠지만 자기가 이제 아빠나 그런 깨진 가정 속에서 자기도 그냥 엄마 따라서 마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벗어날 수도 뻔했죠. 있는데 이미 했고 조금씩. 이 친구는 그리고 또 잘못하면 그냥 진짜 군대를 통해서 완전 뭐라고 할까 직업군인? 뼈속까지 그러니까 우파 뭐 완전 군인이 될 수 있었지. 꼴통 군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지 않은 게 저는 돌아와.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 이게 성향이 이여정이면요. 제이디 벤스 대통령 후보 중 야 그러네 야. 후보각이야 후보각. 실제로 그럴 여력이 영향이 국회의원 돼. 그걸 받고 있대요. 제안. 지금 그럴 만해. 나왔잖아요. 공화당에서 지금. 총화가 될 수 있어. 야. 그렇구나. GD 대통령 나옵니다. 아, 네. 아니야 내가 보니까 개자리야. 개자리야가 뭐야? 개자리야 뭐예요? 개. 별자리가 개자리라고. 알겠니? 별걸 다 알아요. 아까 검색했어. 네. 꽃게띠? 자 그러면 요 나누지 못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회적 자본, 인맥 이런 얘기가 나중에 예일대를 가서 그쵸. 깜짝 놀란 거야 얘가. 네. 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구나. 음. 눈에 안 보이지만 음.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지원도 못하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 자본이 있는 사람은 그냥 쑥쑥 올라가. 그걸 경험했죠. 네. 여기 대해서 뭐 할 말 없어요? 사회적 할 자본. 말 없대요 지금. 제 생에.
인맥이 짱이다. 아니 그니까 또 의외로 그런 말을 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인맥이 얘기 있다. 좀 저는 약간 근데 현실에서 그래서 본인이 어.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도 은근히 청탁도 있고 아 미국도 그럼요. 하죠 그러- 사실. 네. 그 추천서도 이너 서클이 하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제 예일대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파티에서 사실 결혼 상대감도 찾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포도주 너무 얘기할 때 뭐 자기 한 번도 소외감 느낀 적 그래도 없었는데 음. 자기 주변에 그래도 좀 의사 자식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은근히 있다고 했는데 생각했죠. 여기 안에 여기 절대적인 부자. 그렇죠. 그걸 경험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그렇죠. 거지. 그래서 아 이 세계에서는 서로 서로 이런 것들이 인맥이 돼서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게 있구나. 이것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 건 좋았어요. 예일대가 음. 여기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잖아. 네, 무엇이든 그렇대요. 간에. 제가 또 가봤잖아요. 무엇이든 세계 유해입은. 최고라고 스스로들이. 목사님 꼭 가봤어요. 네, 오창님도 예일도 가봤어요. 가봤어요. 저는 어. 거기서 몇 달이나 체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뭐 느낌이 하셨어요? 그래? 세계 최고야? 네 거기 정말 달라요? 아니 그건 제가 모르죠. 제가 우리 거기서 공부를 배워본 건 느낌은 아니니까. 구리구리한데.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예일대 친구들이 막 몇 달씩 머물렀었어요. 홈스테이를 하면서.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국인들?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 음. 한국계 미국인, 아, 그리고 걔네들 한국에서 예, 홈스테이했다 그랬죠.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예일대 친구들을? 네, 다 예일대 이야, 친구. 그 이렇게 제가 되려고. 제가 예일대가 아니고 예일대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머물렀던 이제 저희 언니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왔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거 저런 물으면 그 친구들은 또 부유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도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거기 딱 갔을 때 되게 충격받는 거예요. 이 친구들 절대적인 부자. 근데 문제는 또 거기는 장학제도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또 기회도 못 많고 사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지. 네 그런 것 공무원 예 되면. 하지만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긴 있대요 분명히. 또 이너서클 또 네. 있다고. 근데 여기서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되게 다 천재들만 모여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소수의 천재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사배자들. 네, 다 그래서 따라갈 만하고 다 서로 충분히 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만큼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를 제이드 하더라고요. 벤스 얘기는 한국에서 안 막는 게 한국은 이너서클이 너무 더 강고해갖고 그렇죠. 기회가 별로 없어. 음. 못 들어가. 근데 여기는 갑자기 예일대는 슬퍼져. 못 들어가. 뭐야? 띠리리. 예일대는 지금 어. 열어주는 구석이 있는 거야. 사회 어려운 구석 사배자가. 있긴 있지. 그리고 충분히 또 따라 붙고. 어. 근데 한국이 지금 계속 그 격차가 더 세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점점 그렇죠. 그래서 아 벤스 보면서 맞아요. 너 미국 사람이구나 좋겠다. 근데 이 열려서 친구, 좋겠다. 그쵸. 어. 이 친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자기도 어쩔 수 없다. 근데 나는 이 나라, 이 미국이 이란 나라 훌륭한 나라에서 내가 케어받고 그래도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좀 미국 찬양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의 삶에서는 그런 부분이 뭐 미국인이니까.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음. 대신에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난 올라갔으니까 너희들도 노력해 이게 아니라 하지만 다 자기가 속했던 그 주변 지역 사람들 그 계층의 사람들을 같이 챙기고 싶어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그 좀 다르다. 애정이 느껴지고. 네. 그게 의도인 것 같아요. 네 다르다. 이런 그냥 생각이 흔한 들었어요. 자수성가 책이 아니야.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아주 그 어. 묘하게 그게 아닌 게 느껴져요. 네,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떤 무기력, 그리고 어떻게 해도 될 수 없었을 것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군대까지 가서 자기가 그래도 많은 걸 배우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만 할 때. 자기 벽장 막 속에 올라오잖아. 네, 자기 일을 통찰할 때 그 말 하죠. 네, 제가 진짜 죄송해요. 사실 그 부분은 안 읽었어요. 그 여자친구 만난 아, 부분까지 못 여자친구가 읽었어. 여자친구 내가 만날 때 말하지 마, 나한테 말하지 마. 귀한 아이야. 쉿. 요거 말하지 말까 네, 우리? 난 얘기하지 말아요. 아, 그 로맨스는 나중에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는 걸로. 로맨스는 별로 없어요. 그쵸 로맨스. 이렇게 지금 그것도 좀 아웃되면 안타까워. 그래요, 이름은 우샤. 우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자기 지금 아름답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힙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동네 1위가 샌프란시스코인데 지금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리콘 네, 밸리. 그러니까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자기도 뭐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왜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되게 그 나라 어디야? 이라크 파병 갔을 때 거기 이제 지우개 지우개. 줬는데 그 친구가 되게 기뻐하는 거 보면서 그냥 뭐 지우개 받는 사람이 되자. 근데 이제 지금 주는 사람이 되자. 아니 받는. 그렇게 활짝 받을 그렇게 때 받을 때 활짝 활짝 웃을 수 웃는 있는. 사람이 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해결할 수 없는 분노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왜냐면 자기 동네의 무기력함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싸웠던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응어리 그래서 어쨌든 힘들고 어렵게 커서 자기가 지금 좋은 이제 기회도 없고 그러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뭐 상대 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런 불만이나 상처를 갖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라크 친구한테 이제 지우개를 주고 그 색깔 환짝 웃는 걸 보면서 약간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한테 맞는 나름의 또 방법이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그게 단편적으로 보면 또 미국이라는 사회, 더 우월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더 열악한 사람을 보면서 갖는 뭐 시혜적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인생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의 그냥 동등한 인간으로서 이 사람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했다기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했다기보다 이 친구랑 자기랑 좀 동일시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부분도 좀 물론 비판 지점도 있지만 되게 와닿는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좋습니다. 진짜 대체로 좋아요? 이제 벤스와 관련해서 아니, 이제 좀 다뤘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잠깐 돌려보면 우리의 나라의 힐빌리는 누굴까? 또 그리고 이 힐빌리가 있다면 어느 문맥에서 소용이 있을까? 미국은 왜 트럼프가 됐지? 왜 백인 노동자들은 왜 극우파를 좋아하지? 이런 문맥 속에서 힐빌리 노래가 쓰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디서 쓰일까? 저는 어떻게 쓰일까? 그 답을 다음 대선 때 음. 우리는 알게 되자. 다음 대선 때. 다음 대선 때 우리는 알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저한테는 20대 그 시사인에서 다뤘던 네. 20대 후반의 남자 그 반 친구들. 페미니스트들. 네. 네. 얘들이 지금 소외가 된 모양이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화는 나 있고 자기 경험 세계에서는 피해를 봤어. 그게 본인들에게는 사실이야. 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자애들이었고 늘 자기들은 밀렸다는 거야. 네. 근데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의 어떤 주장들이나 요구들을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돼. 그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그 설문조사에 비해서 유독 얘네들이 갖고 그쵸, 있는 반감이 분노. 셌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약간 분노가 있고 회피가 있는 또 다른 한국의 힐빌리로 볼만도 하지 않나? 살짝 네. 조짐이 보인다. 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또 지금의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예, 지금의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작은 작은 가게.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임금을 채워줄 수 없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일을 그러니까 원래는 직원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임금 문제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고 자기네들이 또 그만큼의 노동력을 해서 점점 망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네. 보면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늘 경제가 어렵고 늘 운영하기 쉽지 않은 일을 그렇죠. 하는데 네. 자기 일을 바로 저 정책, 저 정당 때문이야라고 넘겨버리는 일이 여기도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럴 만한 거예요. 경험 세계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도무지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화는 계속 올라가고 그치. 있고 이런 상황이면 벤스 같이 그들의 언어를 알고 긍휼력일 줄 알고 그 심사를 아는 사람이 대행해서 뭔가 말을 좀 해줄 필요가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TK. 답답한 거죠. 이제 TK야말로 그 언어를 갖고 있는 최신 그 전 간사 아니에요? 그래요? 갑자기 또 그렇게 전혀 모르겠네. 20대 언어와 20대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제 빨리 로스쿨만 들어가면 돼. 아, 이제 로스쿨만 예일대 들어가면 로스쿨 가야 되는구나. 로스쿨만 들어가서 예일대 예일대까지 로스쿨 필요 가야 없어. 서울대 우리나라도 로스쿨 가야 로스쿨 되는구나. 있잖아. 예일대 근처에서 하숙만 해도 좋겠네. 어떻게 집값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집값이 비싼데. 그러게. 인맥이 중요하니까. 뭐가 네. 떠오르셨어요?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게 아, 떠올랐는데. 그게 저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긴 하는데 근데 막상 되게 모르겠어요. 이 미국적 정서랑 딱 들어맞는 한국 그 어떤 그룹은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도 생각나는 그 게 또 분노. 되게 정확한 느낌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조금 다르죠. 자영업자. 좀 다른 네. 것 같아. 똑같지는 않죠. 어쨌든 그 네, 조짐들. 다 똑같지 억울하고 않은데. 화난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가 솔직히 되게 미국 영향 많이 받잖아요. 미국 많이 똑같다니까, 따라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뒤따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를 생각이.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개혁에 성공을 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 근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제조업이 퇴색되고. 망하게 되면 이미 좀 저기 남쪽에 거제도 조선소 그렇죠. 군산의 자동차. 네. 이쪽이 망하게 됐을 때 벌어진 오히려 힐빈이 거긴데 저도 그럴 그 수 있죠. 생각했어요. 거제도랑 네. 군산에 있는 거예요. 어. 앞으로. 제 친한 친구가 또 울산 뭐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호주에 가려고 이제 공부를 준비했었는데 왜냐면 호주에는 그런 선박 기술이나 이런 걸 잘 쳐주니까 귀천도 없고 6개월 동안 원래 또 그 전공이 아니었는데 내가 아는 전공을 그 네, 친구. 열심히 공부해서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근데 이제 호주에 갈 기회는 어떻게 좀 미뤄지고 거제도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의 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몇 개월은 일하고 몇 개월은 쉬고 이러면서 되게 했는데 이 조선소 망하면서 지금 일자리 잃어버렸네. 진짜 한순간에. 근데 이 자격증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몇 개월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 광주로 내려가서 포크레인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아, 그 광주형 일자리 그 안에 들어간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거기 아시는 분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친구가 또 근데 또 그러니까 배우는구나.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멋지다. 그냥 개인으로서. 되게 개인으로서 너무너무 멋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근데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은 거죠. 왜냐면 자기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 어떻게 산업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주 가까이서 타격을 탁탁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굴의 의지로 열심히 새로운 근데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겠냐는 거죠. 정착이라는 것이 이제 요원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전국을 떠들고 있게 되는 거고. 저 그걸 보면서도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한둘이 아닐 텐데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노하는 게 공감이 돼요. 이분들은 그쵸. 그 복지의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돈을 받으니까 네. 그러면 임금 생활을 하니까 네. 복지의 또 대상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 나오잖아요. 네. 자기 죽어라 일하는데 그러니까요. 핸드폰 저기 오히려 복지금 받는 사람 네. 핸드폰 멤버 핸드폰, 받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막 이 정책이 너무 짜증날 것 네. 같긴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오바마 케어 때도 이게 너무 좋은 정책이라는 얘기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못 받는 애매하게 돈 버는 사람들. 차상위층. 예. 근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그 사람들의 이제 분노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강박종교 끝자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까지 근데 여기서 강박증 어떻게 나올까 나 진짜 궁금하다. 뭐냐면 신박할 것 같아. 이 벤스에게는 이제 지지자가 있었잖아요. 네. 또 규범도 있었고 이게 이제 은근히 요즘에 이 다원 사회, 상대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흩어진 상황에서 네. 해치는 길이 뭐냐? 의외로 고전적으로 희망이었고 그 다음에 규범이었고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바로 요 세 가지를 다 엮는 게 저분이시거든. 아 그렇구나. 저 누구요? 저 위에 계신 분. 위에 계신 분. 위에 계신 분. 혹시 아이고. 위층에 저기 위층에 계신 분. 여기 김종호 관사님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신. 다른 분이. 다른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음. 만약 그렇게만 소개될 수 있다면 종교적인 영역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할 일이 있다. 만약 그 예수에게서 할모를 느끼고 예수에게서 규범을 느끼고 뭐 희망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종교적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종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여전히 역할은 있다. 특히 있을 수 이 있다. 다원 사회에서 다 다 그냥 규범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끼어들 틈은 있구나. 할모를 통해서 좀 많이 느꼈고 또 해병대를 통해서 느꼈고 비슷비슷한 일들이 어떻게 뱀 좀 있어야 다루실 줄 된다.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사람들은 다 뱀을 다룬다고 하던데 중요한데 어떻게 그거. 자 저는 네. 그렇고요.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어떤 자, 느낌 받고 하셨는지. 안 내면 말하기 가위바위보. 야 너야 나중에 TK가 가장 늦게 냈어요. TK부터.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어떤 예수라는 뭐 그 딱 한 지점보다는 강박적용하지 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은 저도 되게 중요한 테마로 봤고 지속되는 어떤 것. 예, 저는 뭐 이제 약간 일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자라왔던 이야기, 네. 가정 환경 이 얘기에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맞아. 뒀고 네. 그 자기랑 동시대를 살았던 현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복지제도가 사실은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 삶이 어떤가를 막 되게 그냥 맞아. 가감 없이 드러낸다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그냥 본인이 맞아. 그저 실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게 이제 그 부분 이제 보는데 막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럴까는 확 적용된 사람은 이게 그치. 없었지만 그냥 이제 그 안전한 공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또 이제 저희 이제 캠퍼스 사역했었으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가 이제 되게 좀 거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이혼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가야 되는 게 되게 찍혀 있으니까 대학은 왔는데 이게 정서는 되게 많이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실제로 되게 많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좀 계속 많이 좀 맴돌았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의지가 없다는 거를 그냥 그런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네가 없고 뭘 해도 안 바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다 되는 대로 주변에 그냥 사는 있으니까.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맞아. 살고. 근데 막 분노는 막 맞아. 끌어오르고 또 막 막판에 여자친구 만나는데도 그 자기 숨어져 있던 맞아. DNA가 막 올라와요. 자기는 그렇지 않고 음. 이미 막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제 엘리트 계열에 그치, 올라섰는데 그치.
막 그 정서적으로 자기 그게 어. 올라와요. 불균형이 있구나. 예. 거기서 온 어떤 이 자책과 자괴감. 자괴감 그리고 막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다는 어떤 그런 게 고뇌가 막 스포일하지 나오거든요. 마요. 스포하지 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좀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어, 떠오르면서 어. 이 친구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이제 뭘까? 음. 안전한 공간이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데 음. 전 종교적 역할이 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죠. 안전한 공간. 좋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어머 제가 나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진짜 네. 못해. 여기 장난 아니야. 내가 더 못하는 걸로. 야, 뭐야?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 그렇게 적용되는 하루한테 지는 거 제일 기분 나빠요. 너무 자존심 상해 지금. 세상에. 이제 하루는 최종 결론 맺어야 돼. 알았어요. 오케이. 최종 결론. 저는 약간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게 진짜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그래도 어떤 절대적인 사랑이 있으면 맞아. 그 희망이 있구나. 맞아요. 사실 요새 부모들은 자기네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맞아.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닐까봐 그런 게 되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그 혐오하는 말들이 있고 부모나 아이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또 패기치지 않는 부모나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또 동시에 또 내 아이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마음, 복합적인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거기서 항상 저도 엄마니까 되게 쿨하고 사실 그렇게 막 신경 안 쓰는 엄마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내가 너무 이렇게 밖으로 돌기만 해도 되나? 내가 애 잘 안 키우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 덕분에 정말 어. 자유롭겠다. 정말 그러니까 뭐. 나 총도 없는데 나는 그럼. 야씨 내가 뭐 약을 해 본드를 불어 야 내가 야 나 진짜 좋은 엄마다 나 정말 세상에. 아니, 진짜 자리만 지켜줘도 되는 거니까. 내가 진짜 나 너무 과하게 잘했다. 조금 덜해도 되겠다. 약간 그런 해방감도 좀 느꼈지만 또 하나는 부모로서. 하지만 이 사랑의 부분에선 타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정말 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 아이에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약간 사랑 어떤 방식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그 PC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정치적인 올바름 있잖아요. PC함, 폴리티컬. 그래서 PC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요새 되게 유행하기도 하고. 나쁜 말로 좋은 말로. 좋게 쓰면 좋은 말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의 태도만 가지고 사실 어떤 자리에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의 주장을 펼치고,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진짜 탁상 공론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뭐 어떤 뭐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페미니즘 문제도 그렇고 그 안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이런 또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 그리고 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옳은 말을 막 하지만 그 옳은 말 속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더 신경 쓰고 사실은 더 섬세해야 되는 게 맞다. 아무리 공식으로 옳은 걸 들이대도 그 안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겠다, 뭐 이런 거. 좋네. 자 이제 어떻게 멋있게 마무리 어떻게?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네. 저는 일단 어쨌든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너무 그 뭐 힘들면 힘든 그 과정을 겪고 어쨌든 지금은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다른 문화로 갔잖아요. 본인도 이제 신분 상승에 늘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떠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격차가 있잖아요. 그 떠나온 그만큼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신분 상승이 다 좋다고만의 생각은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결국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내가 옮겨지는 거니까 어디로든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한 사람이 이렇게 잘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그거 자체 너무 다행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따뜻하시네요. 네, 너무 잘 살아냈구나. 너무 다행이다. 일단 가장 먼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아까도 뭐 말했지만 되게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와 있어서 그냥 하나로 딱 정리가 안 되고 너무 많은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거
늦지 않았어. 네. 넌 나도 생각 좀 하고. 그럴 때 아이비키의 왕을 기다리며를 보세요. 왕을 기다리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임스 어째서 그래야 되죠? 왕왕왕. 아 이렇게 마무리되나? 와, 되게 뭔가 너무 퍼펙트한데. 너무 PC하다. 너무 너무 고민 없이 그러니까. 너무 네. 탁탁탁.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음. 생존자의 글로 봤다. 네, 그러니까 너무 다행히. 왜냐면 저는 또 저랑 같은 GT잖아요. 동갑이에요 그러면 네, 대박. 딱 진짜 동갑. 아유 젊은 사람이 아주 그냥 성공을 했어. 젊은 사람이 그냥 아주 훌륭해 그냥. 네, 약간 잘 개천에서 생존했다. 용이 났네. 진짜 수고했네 그러네. 친구 막 이런 그러네. 이런 느낌. 좋습니다. 할모가 있어서. 네. 그래요. 음. 우리 시대 힐빌리 여러분 수고했네 친구. 뭐야 이게. 야야야. 아니, 진짜 오랫동안. 우리 시대 힐빌리를 잘 정리하는 것도 되게 맞아. 중요한 앞으로 되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생각해요.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배제되고 어느 있는. 그쵸, 어느 맞아요. 사람들일까 음. 이걸 또 배제하면 말 못하고 있는 그들. 그쵸. 근데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힐빌리였기 때문에 얘기할 수 아니, 있지만 그렇겠죠 물론. 왜냐면 여기 우리가 지정할 수 다큐멘터리- 없지. 다큐멘터리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잖아요. 힐빌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고 설문조사도 다 거짓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보다 다 자기네들이 후지게 교회 부풀리잖아요. 다닌다고 안 다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보면서 괜히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을 긋거나 쟤네가 일빌리 이렇게 우린 말할 자격은 없다. 맞아요. 예, 그들이 이제 드러나야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저도 하여튼 덕분에 이 책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또 한 측면을 음.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거 있죠. 음.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항상 오바마만 보고 중산층 동부 사람들만 그렇죠. 봤는데 흑인하고 라틴. 음.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계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멀쩡한 백인층. 네. 좋았어요.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그렇죠. 힐빌리 엘레지, 힐빌리의 노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우리 영명 복합, 씨의 얼굴이 정말 창백하네요 지금 하얗게 안색이 안 질렸어요. 좋아. 힐빌리 여기 우리 시대 우리의 힐빌리 여기 있었구나. 오늘 복파세 힐빌리가 복파세. 있어요. 이렇게 대상하지 않겠어요. 노동만 하고. 네. 그래 복합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우리 책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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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